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바로 지난주 저희 뉴스탑10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른바 내란 가담자를 조사하는 TF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국무회의에서 속도를 낸 것 같습니다. 전 부처에 걸쳐서 내란 당시에 전 부처의 공무원들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고 내란 특검은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한정되어서 지금 특별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범위에서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하기 어렵고 그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절차와 책임을 확인하고 맞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조만간에 그것과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네. 내란에 관한 책임은 이제 관여 정도에 따라서 이제 형사 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또는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또는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뭐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가 한번 정리한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지난번에 비서실장이 오늘 띄웠고 오늘 국무총리가 내란 가담자의 승진 명부에 TF 설치해서 신속 조사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 독자 조사도 해야 된다.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옛날에 미국에요. 메카시 선풍 광풍이 부른 적이 있습니다. 메카시라는 상원의원이 당신 공산주의자 이렇게 지목을 하면 공산주의자가 돼버렸어요. 예. 자, 그게 정말 미국 정치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내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정말 12월 3일 날 오후 10시 35분에 비상계엄이 발동이 돼서 오후 4시 반에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특검 관련해서 이 관련자들 지금 다 특검에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고 수사받고 예.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전 공무원을 상대로 지금 내란 가담자를 찾겠다는 것인데 전 정말 이 발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이거 지금 비상계엄 내란 이렇게 되겠다 했을까요? 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리면 법적으로 내리면 관련된 조치들을 취하는 게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 행정 조치를 한 사람들이 야, 드디어 비상계엄 우리가 동의하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내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절차에 따라서 회의 소집하고 뭐 이런 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문제는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그런 공무원들을 지금 처벌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징계를 하겠다고? 저는 전 공무원들을 이런 방식으로 적으로 돌린다? 과연 이 지금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수위 없이 인용이 돼서 지금 5개월째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공직사회를 안정시키고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특검도 모자라서 이제는 공무원들 전체로 해서 내란 가담자를 찾아내겠다? 예. 어떻게 찾을 건데요? 누가 도대체 내란 가담했는데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 내란 가담했어? 저 사람이 했어? 결국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예.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공무원들을 솎아내겠다는 것인데 예. 옛날에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똑같은 일을 지금 벌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나중에 되면요 문제가 커집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근거로 공무원들을 징계를 할 겁니까? 내란에 가입했다고요? 아니 행정 조치에 따라서 추행한 그거를 지금 내란 가담이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는 지금 대통령, 총리, 비서실장 굉장히 저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현정의 논평 중에 이제 블랙리스트나 혹은 더 나아가서 뭐 적폐천상 시즌2 아니냐, 적폐청산 시즌2 이런 거 이제 야당 말을 인용해서 말한 개인적인 시각인 것 같은데 이도학 의원님, 야당에서 바로 얘기했어요. 뭐 언제까지 내란 타령만 할 거냐. 이게 계엄과 탄핵 혹은 이런 것들이 다 작년 말 올 초에 일단락이라는 뿐만 아니라 그 날의 이유였고 지금 내란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거나 주요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다 공직자들 재판에 넘어갔는데 이렇게 해서 뭔가 인사 드라이브를 거는 게 내란 타령 아니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저는 어찌됐건 민주주의 국가가 한순간에 독재 국가로 갈 뻔했고요. 예. 정치적 상대파들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완전히 말살하려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실제로 원하지 않았는데 동원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 내란 가담 정도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에 따라서 실제로 당일날 어떤 공문이 오갔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특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또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다만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은 워낙에 큰 사안들 큰 인물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주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공무원 관련된 인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혹여나 우리가 모르는 내란에 뭐 적극적 혹은 소극적으로 가담했었던 사람들이 뭔가 인사적으로 영전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공직사회에 주는 분명한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독재국가로 가는 이런 위험한 계엄 행위 앞으로 지금 옹호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 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위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공직사회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들은 판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어떤 뭐 학습 시기가 된다고 할까요? 어떤 그런 저는 이 추가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 않도록 이 공무원 일선에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당연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동학 의원의 마지막 말씀은 공감해요. 저도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다만 그 방법을 개혁하고 청산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공직자 인사 태풍이 불게끔 만드는 인위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게 이제 적절하냐라는 논지였고 아까 야당은 아니 언제까지 내란 타령만 할 거냐라고 했어요. 사실 이런 공무원들 속아내겠다라는 표현 말고 사실 지난주에도 저희 채널에 단독 보도로 알려진 얘기였죠. 별단 장성들 우수수 대거 물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아마 그 내란에 동조했다는 군 인사들을 혁파하겠다 이런 취지일 텐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근데 이제 TF를 만들면 일선 공무원들이 정말 내란에 동조했는지 계엄을 옹호했는지를 가려낼 텐데 아까 제가 기사 하나를 보니까 포렌식도 하고요. 뭐 서면 조사도 하고요. 뭐 자진 신고도 받고요. 이런 절차들도 원래 있는 겁니까? 이런 TF가 생기면? 글쎄요, 이거는 그냥 TF에서 자의적으로 만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 뭐 내란이 언제 있었습니까? 만약에 내란이 빈번한 나라다라고 하면 예. 관련된 규정 같은 게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까? 설마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니까 그와 같은 것들은 어쨌든 TF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내란죄가 과연 성립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법률가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요. 예. 내란죄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그게 그 대법원의 판례거든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 내란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엄 선포해가지고 해제될 때까지 얼마 걸렸습니까? 한 대여섯 시간밖에 안 걸렸다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시간이 이미 12.12 등을 통해서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그때 필요한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예. 제가 봤을 때 그 부분 상당한 그 법적인 쟁점이 될 텐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여섯 시간 만에 풀린 내란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심지어 장관들도 이게 뭐 계엄령인가 아닌가 그렇게 모르고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른바 내란에 동조하려고 했었겠는가? 저는 굉장히 상당한 의심이 든다라고 하고요. 예. 내란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 마음에 안 드는 공무원들을 어떻게든 좀 조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의심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진욱 대변인, 뭐 저희가 방송을 제가 뉴스탑10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좀 쭉 찾아보고 왔을 때 일부 한 언론사 제목이 뭐였냐면 뭐 그게 맞다는 건 아니고 대장동 항소 포기에는 대통령실이 별다른 입장이 없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인사혁신 혹은 이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사실상의 뭐 색출 아니냐 이런 거에는 너무 발빠르게 움직인다. 이런 비판적인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글쎄요, 뭐 대장동 논란과 지금 이 인사 관련된 얘기를 예. 한 번에 이렇게 섞어서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이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출범 자체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에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게 된 그 과정 그리고 그 12.3 비상계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사전에 기획되고 공모했는지 또는
단순 가담 이상의 그 상황들을 누군가는 했기 때문에 예. 준비가 된 상황들 속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특검을 통해서 이제 수사받고 기소되고 재판받을 일이 남았습니다만 예. 그 외에도 이 각 부처별로는 상당한 준비에 협조하고 같이 준비를 해왔던 그런 공직자들도 있을 수 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이제 문제 의식이 여기엔 들어 있었다라고 보고요. 예. 예를 들면 이번에 그 밝혀진 내용대로 한다면 이 비상계엄이 실시되고 난 이후에 미국의 외교부 같은 데에서는 뭐 이 비상계엄의 당위성, 뭐 정당성 이런 부분들을 공문을 통해서 보내서 내용들을 확인했던 부분들도 이제 알겠습니다. 나온 상황이기 근데 때문에 이제 말씀 그렇죠. 그런 분들은 다 일단 3대 특검에서 어느 정도 참고인이든 피의자는 조사를 만약에 받았다면 굳이 저렇게 뭐 내란 가담자 TF까지 구성하는 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 때문에 제가 질문을 추가로 드리는 저는 거예요. 제가 예. 볼 때 그런 비판도 일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이 전체 부서에서 이게 다 필요한가 또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부분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만 예.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정밀하고 타겟팅하고 또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자, 송미령 장관, 농림부 장관 당시에 국무회의 참석했습니다. 예. 근데 적극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본인 뭔지도 몰랐다고 그래요. 근데 현 정부에서 농림부 장관 임명됐잖아요. 예. 그럼 이분이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어제 뭐 법정에서 눈물도 보이던데 송미령 장관. 자, 그럼 그거부터 결정을 해야죠. 예. 자, 그러면 당시에 내란 관련돼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자기가 그냥 국무회의 참석해서 찬성했는데 알겠습니다. 그 사람을 현재 임명했고 그럼 그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나요? 안 포함되나요? 그런데 왜 다른 공무원들은 그 문제를 삼죠? 그거부터 아마 결정해야 될 겁니다. 비서실장이 운을 띄웠고 김민석 총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 특검과 뭐 별개로 아마 이 내란 협조 공직자를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 내년 초까지 드라이브를 걸겠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4위 대통령의 이 메시지였습니다.